유럽과 아시아의 일은 알아서들 하시오. 우리 미국은 우리의 길을 걷겠소. 우리 미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1941년 시작된 미국과 일본의 전쟁.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미국과 일본이 왜 전쟁을 하게 됐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때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약 7년 전이었던 미국. 축하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에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님이 당선되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잘 아실 겁니다. 저 루즈벨트가 꼭 대공황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미국의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1932년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그는 미국의 역대급 경제 위기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루즈벨트가 말한다. 무엇보다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공공사업을 계획해 보시죠. 이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공사업을 비롯한 뉴딜 정책을 펴며 미국의 경제를 조금씩 안정화시켰는데, 그러던 1933년 드디어 나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었구나. 그랬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바빴을 때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땅을 빼앗아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까지 세웠는데, 우리 일본이 조선을 넘어 이제는 중국의 땅까지 빼앗는구나. 이제 아시아는 우리 일본에 나와 말이야. 이처럼 유럽과 아시아에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과 아시아의 일은 알아서들 하시오. 우리 신대륙 미국은 우리의 길을 걷겠소. 그랬다. 초창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명 고립주의 외교, 즉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던 1936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에 당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저 루즈벨트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1년 뒤 1937년 일본의 지도자가 말한다. 우리 일본은 중국을 공격한다. 공격! 아니, 일본이 중국을? 그랬다. 때는 1937년 바야흐로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은 중국을 공격해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같은 침략자는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왜 그는 그동안의 고립주의 외교를 버리고 갑자기 일본을 비난했을까? 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 중국 시장의 문이 열리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 미국산 제품이 팔려나갈 중국 시장의 문이 닫힌 거랑 똑같은 결과라고. 그랬다.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을 시작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서 물건을 팔 기회를 잃어버려 분노한 것이었다. 이후 때는 1940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또 한 번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가 말한다. 우리 미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미국이 만들어내는 무기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연합군들에게 쥐어질 것입니다. 그랬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0년 루즈벨트가 세 번째 미국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 미국은 완전히 영국과 같은 연합군 편에 서 있었다. 그러던 1940년 1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게 말했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미국은 산업 기계류, 고철과 관련된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전쟁을 중단하시오. 그랬다. 1940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넣었다. 그러자 일본의 대표가 말한다. 이거 곤란하게 됐군. 지금 당장 미국이랑 전쟁을 시작할 순 없는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미국에 한번 찾아가 봐야지. 1941년 봄, 일본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개최했지만 아무런 소득은 없었다. 이후 1941년 7월 오히려 일본은 또 다른 나라를 침공했다. 돌격! 프랑스령 베트남을 빼앗자. 그랬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까지 침공했다. 그러자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일본의 베트남 침공은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그랬다. 당시 일본은 석유의 90%를 미국에서 얻고 있었다. 그런데 이 90%의 석유가 없어진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때는 1941년 10월 일본은 미국에게 제안했다. 오케이, 우리 일본이 미안하오. 일단 우리는 프랑스령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중국의 시장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소. 그러니 석유는 계속 수출해 주시죠. 과연 미국은 일본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좋소. 대신 나치 독일과의 동맹을 먼저 끊으시오. 그럼 우리도 석유를 다시 수출하겠소. 일본은 1940년대부터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이 동맹관계는 일본에게 큰 이득은 아니었으므로 차라리 독일과의 동맹을 해제하는 게 일본에겐 더 큰 이득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때 나치 독일이 일본에게 접근해 이렇게 제안했다. 일본,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하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다닐 거요? 미국을 공격하면 우리 나치 독일이 바로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해주겠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시오. 나치 독일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일본. 그로부터 얼마 뒤 일본의 제독 야마모토 이소로쿠, 그가 말했다. 일본의 전투기들이여, 날아올라라. 우리의 목표는 미국의 진주만이다. 돌격! 1941년 12월 7일 시작된 일본의 진주만 공격.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끝. 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전쟁, 그 원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싸우는 걸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전쟁이, 이런 나치 독일과의 전쟁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힘을 유럽으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거고요. 일본도 미국과 싸울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집중해서 아시아의 맹주가 되는 게 더 득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계속된 침략과 석유 문제 때문에 일본과 미국은 뜻하지 않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딩모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덕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